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주면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 영상이 한 6월 정도였던 것 같으니까 거의 5개월 만에 이렇게 공식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쁘게 지냈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 더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할까 상당히 많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존의 경제와 춤을 컨텐츠를 대폭 바꿔서 30-40대에 시작하는 노후준비 금퇴연구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조금 딱딱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와닿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욜로족, 파이어족, 금퇴족이 최고야 이런 제목인데요. 그 몇 해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뭐 이러니까 인생은 즐겨야 되고 젊었을 때 놀아야 되고 이런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이 욜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광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욜로 하다가 골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비아냥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유행했던 단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게 있었죠. Work and Life Balance. 이래서 일과 삶이 뭔가 좀 균형을 이루어야 돼서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약간 욜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죠. 벼락거지. 예, 이 사진은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요즘에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각국 금융 당국들이,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산 가격들이 다 모두 폭등을 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어느 순간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벼락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욜로, 워라벨 이런 어떤 컨셉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다시 이제 뭔가 투자와 저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또 뭔가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파이어족 하면 앞 글자를 따온 건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은퇴를 일찍 서두른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어족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 목표하는 바는, 이 사람들은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에 사회생활 할 때부터 20에서 30대 후반까지 이른바 빡세게 절약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한 7-80%를 저축을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 절대 안 합니다. 여행, 외식, 쇼핑, 자동차, 이거는 사치다. 인간관계도 거의 끊다시피 하고, 거의 절약적인 생활을 통해서 한 100에서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에서 한 2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해서 매년 약간의 수익률을 내고 거기다가 원금을 조금씩 써가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그걸로 만족하고, 큰 돈을 벌진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파이어족의 삶의 어떤 모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20-30대 하면은 그래도 한참 뭔가 좀 기회도 엿봐야 되고 즐길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아주 청춘인데, 이때를 그냥 모든 거 다 인간관계 끊고 극단적인 절약을 해서 40대 이후부터 내 인생 찾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 인생이 얼마만큼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파이어족의 이 계획에도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적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리스크는, 이 파이어족은 40대 초반까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원금을 불리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정 부분 원금도 조금 쓰면서 하겠다는 건데,
말이 매년 조금씩 원금으로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말이지 이 실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하잖아요.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미국의 신용위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보건위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내서 뭐 4, 5%, 5% 이자 수익 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자가 뭐 끼케야 2, 3%밖에 안 되는데 뭐 10억, 20억 모았다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걸로 먹고 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이제 40대 초반부터 지금 조기 은퇴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뭐 옛날처럼 대충 뭐 한 70대 중반에 이렇게 사망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80세, 90세 잘하면 100세까지도 사는 세상인데 그러면 모아놨던 돈이 나만 하겠냐고요.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파이어족도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거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 되는데 최빈 사망 연령은 8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의 이 나이대 정도 되면 이제 평균 수명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9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은퇴를 뭐 아무리 늦게 해봤자 한 60세 정도면 하잖아요. 그럼 60세부터 90세까지 은퇴 이후에 한 30년 정도를 이제 놀고 먹어야 되는데 그 30년 동안 놀고 먹을 때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냐. 2017년에 국민연금에서 했던 조사 자료를 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최소 필요한 돈이 월 176만 원. 최소.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적정하게 생각되는 돈은 24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243만 원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오려면 은퇴 시점에서 얼마의 자산을 모아야 되느냐. 20년 정도가 만약에 그 노후 생활 기간이라고 한다면 5억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30년 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살에 은퇴해서 90살까지 30년 한다고 한다면 7억 6천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월 240만 원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다 써버리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금융그룹에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의 기본 생활비의 구성과 지출 현황을 보면 뭐 한 식비 20만 원, 뭐 의료비, 뭐 그다음에 뭐 의류, 잡화 쇼핑하는 거, 또 교통비, 또 뭐 영화 같은 여가 생활비, 통신비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냥 못 써도 150만 원 쓴대요. 근데 우리가 은퇴해서 뭔가 인생을 즐기고 싶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뭐 이제 골프도 한번 친구들하고 쳐야 되고, 뭐 등산 운동도 한번 가야 되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한번 가야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뭔가 또 쇼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들 귀여우니까 용돈도 주고 학비도 좀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다 하려고 한다면 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43만 원 월로 만드는데도 7억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340만 원 정도면 이게 얼마만큼 더 한 거의 1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파이어족은 이 10억을 그냥 20대하고 30대 온전히 하나도 안 놀고 소비도 안 하고 일만 해가지고 모으겠다 하는데 그러면 또 인생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40대 이후는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은퇴의 필요 자금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욜로족도 아니고 뭐 파이어족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금퇴족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금태족이라는 게 뭐냐, 개념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생애 주된 직장에서 2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50대 이제 은퇴를 해요. 근데 50대 은퇴했던 시점에서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바로 금퇴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보다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은 은퇴 생활자를 이제 금퇴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파이어족하고는 다른 게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을 멀쩡히 합니다. 대신 그 중간중간에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사회생활, 경제활동 중간에 또 누릴 거 누리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다음에 50대 후반 이후에 이제 은퇴해서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금퇴족이라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저도 이제 금퇴족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도 바뀌게 됐는데,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금퇴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출처는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초에 생애 금융 보고서라는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뭐 또 금퇴족에 사는 법,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자료가 괜찮고요.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잘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서 일단은 금퇴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50대 이상 은퇴한 사람 중에 질문을 해봤어요.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40% 넘게가 아니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5% 정도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65% 정도, 과반 이상이 지금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 25% 정도는 뭐 보통은 돼요. 겨우 8% 정도만이 뭐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뭐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8.2%를 우리는 금퇴족으로 부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이 금퇴족 분들의 그 소비 여력은 어느 정도 되냐면, 평균적으로 전체 은퇴자들이 한 250만 원 정도 쓸 때 이분들은 한 50만 원 정도 더 쓴대요. 한 31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출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31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할 거잖아요. 자,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소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나의 경제활동이 있겠고, 또 그동안 이제 금융자산 모아놓은 것도 있고, 뭐 부동산 임대소득, 또 자녀가 주는 용돈, 뭐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금퇴족이 전체 퇴직자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모아놓은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그 비중이 60%가 넘어요. 일반 퇴직자보다 한 20% 이상 금융자산을 통해서 생활비를 실현을 하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보면 이 금퇴족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퇴직자에 비해서는 경제활동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투자해서 금융자산 모아놓으신 금퇴족들은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있나 라는 거고, 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씁쓸하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계속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금융자산을 모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금퇴족들이 생활비에 쓰는 금융자산의 이제 구성 현황을 한번 보니까, 금퇴족의 경우에는 47%가 연금자산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전체 퇴직자는 한 30%밖에 안 돼요. 연금으로 충당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이 금퇴족들은 연금에 대한 관리를 되게 잘 하신 거죠. 이 연금이라 하면 뭐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뭐 이런 거, 또 뭐 물론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연금에 대한 그 준비를 미리 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투자상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일반 투자상품도 일반 퇴직자보다는 훨씬 금퇴족들이 생활비의 어떤 소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금퇴족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멋진 노 부부가 이렇게 골프장에 나왔네요. 그죠? 커플티 예쁘게 있고. 물론 뭐 꼭 금퇴족이 되려면 골프를 쳐야 된다, 뭐 이건 아니겠죠.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노후가 풍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처럼 금태족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금태족들이 지금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알겠죠. 자, 일단은 금태족의 그 공통점. 금태족이 되려면 이런 점은 닮아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4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 금태족들은 보니까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 이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35세가 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한 부류가 금태족의 35%나 돼요. 반면에 일반 퇴직자는 15%밖에 안 되죠. 노후 준비를 아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금태족 중에 6%밖에 안 되고 일반 퇴직자는 20%나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젊어서부터 35세 이전부터 내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과 실제로 준비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은퇴해서 금태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후배들 또 저희 회사의 또 사원 대리급하고 얘기를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노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뭐 지금 당장 너 요즘에 투자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럼 뭐 테슬라 초학개미 주식 해가지고 더블 났어요. 얼마 벌었는데 2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 됐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노후 준비하고는 사실은 크게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노후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금태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의 시작이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금융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 금태족과 일반 퇴직자들의 과거 연령대별 투자 금융자산의 운용 경험을 보니까 금태족들은 25세 미만부터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비중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험을 가지면서 쭉 그게 올라와서 40세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테크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반면에 일반 퇴직자는 50세에 가서도 40%도 안 되는, 즉 그 자신의 그 어떤 임금소득 이외에도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금융자산 투자를 통한 투자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금태족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찍부터 내 집을 마련한 분들이 금태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저도 조금은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긴 하는데, 아니 누가 집을 일찍 사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요즘 세상에. 알죠? 근데 못 사니까 지금 그렇죠. 주택가격이 이미 비싸졌고 대출은 힘들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금태족하고 일반 퇴직자 봤었을 때 금태족이 자가주택 보유율이 거의 90% 이상이 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금태족의 경우에 생애 첫 주택을 마련했던 시기가 35세 이전이 절반입니다. 반면에 일반 퇴직자는 거의 한 40대 한 초반 중반 정도,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련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제 TV나 뉴스 보면은 이렇게 투자에 대한 중요성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또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 존 리라는 분이 계시죠. 메리츠 자산 운용의 대표님이시고 또 올해 유행했던 동학개미 운동의 또 존봉준 장군이라고 또 애칭이 붙을 정도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전도사이시고 상당히 멘토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다 정말 주옥같이 새겨 듣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게, 이분은 집을 사지 말라고 그래요. 집을 사지 말라.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미국적인 사고에서는 미국은 워낙 주택이 많고 땅도 넓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정된 땅에 한정된 재화에 한정된 공급이라고 하는 주택의 특성을 감안하면 집을 먼저 구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태족도 보면 일찍부터 내 집 마련한 사람이 금태족이 될 확률이 높더라. 상당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어렵지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청약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매를 보든 상당히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를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주택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도 이런 금퇴족들은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금퇴족과 일반 퇴직자의 보유 부동산을 비교해보면 뭐 주택 보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고 그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뭐 이런 식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퇴족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소스 중에 보면 금융상품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활동이지만 임대소득 이 부분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절반 정도는 임대소득을 통해서 생활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퇴족에 가까워지려면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이 금퇴연구소의 채널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 저랑 여러분이랑 우리 모두 함께 금퇴족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제 은퇴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면 할수록 금퇴족에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유튜브 이 채널의 컨텐츠를 바꾸게 된 이유도 그냥 단순히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가 좋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은 노후를 행복하게 풍족하게 잘 사는 거니까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투자의 관점도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요번에 제가 전면적으로 이 유튜브를 개편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금퇴연구소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꼭지로 저는 꾸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평생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주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금, 보험,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중에서 땅, 상업용 부동산, 리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주는 배당주, 또 꾸준한 이자 소득이 나오는 인컴 펀드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 역시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투자에 성공하려면 경제와 금융시장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께 공유할 게 있으면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슈 분석도 해드릴 거고 금융시장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얘가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 또 금융상품들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돈이 다가 아니겠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도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세컨드 잡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도 해보겠고 또 열심히 일하고 훌륭하게 은퇴를 했으면 이제 또 인생을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이라든가 각종 취미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또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그 컨텐츠인데 제 주위에 이제 성공적으로 은퇴를 하신 형님들 또 선배님들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노후 준비를 하시고 금퇴족이 되셨나 한번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인터뷰 시간도 한번 가능하면 한번 좀 마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이 개편된 저희 금퇴연구소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제가 예고해 드릴게요. 두 번째 준비할 내용은 주식 투자가 답이니 핵심은 평생 소득이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